쭉쭉 이렇게 내려주시면 와, 뚱이 얼굴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애플 세계 개발자 회의 WWDC 이사에서 다양한 운영체제가 공개되었습니다. 아마 그 중에서 가장 관심이 높은 업데이트는 아이폰을 대상으로 한 iOS 18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정식 버전은 오는 9월 출시 예정인 아이폰 16 출시에 맞춰서 배포할 예정이기 때문에 직접 써보시려면 3개월 정도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바로 개발자 베타 버전은 지금 바로 다운로드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AOC라고 불리는 교육 할인을 받으려면 학생이나 교직원이 맞는지 본인 인증 과정을 거쳐야 하나, 개발자 버전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가입 과정만 있을 뿐 누구나 제한 없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볼 수 있는 과정인데, 이런 절차를 가지는 이유는 베타 버전 자체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이 걱정되시면 다운로드 받지 마시고 비티크가 올려드린 영상으로 간접 체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베타 버전인 만큼 소프트웨어 안정성과 보안성은 정식 버전보다 취약할 수 있고 버그 역시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일부 앱은 정상적인 구동 자체가 안 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운그레이드, 원래 버전으로 원복하는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신 분들이 있으신데요. iOS 이전 버전을 호스팅하는 전문 사이트에 접속해서 진행을 하시거나 아니면 맥기기에 연결해서 아이폰 복구 모드로 복원을 하셔야 합니다. 초기화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사진과 같은 중요한 데이터는 꼭 백업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본인 책임이니 이 부분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애플 베타 사이트에 가서 베타 소프트웨어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영상 본문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접속해주세요. iOS 18을 비롯해 운영체제별로 링크가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애플 베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로그인 화면이 나타납니다. 본인 애플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가입을 하시면 되는데, 저와 같이 이미 가입되신 분들은 로그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개발자의 탈을 쓴 일반인이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아이폰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iOS 18 베타 버전을 설치할 기기가 필요한데, 만약 2대 이상 보유하신 분들은 서브폰을 골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먼저 메뉴 화면에서 설정 쭉 내려서 일반, 여기 들어가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동 업데이트, 그 밑에 베타 업데이트가 나오는데요. 원래 이 항목은 없었는데 가입을 하면서 메뉴가 추가된 것입니다. 베타 업데이트 이 항목을 누르면 현재 설치 가능한 베타 업데이트 버전이 표시되는데, 기본적으로는 끔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베타 업데이트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것 자체가 금지가 됩니다. 비공식 최신 버전인 iOS 18 디벨로퍼 베타, 이걸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iOS 18 베타 버전의 용량은 6.9기가 정도가 됩니다. iOS 18 업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그에 맞게 배경화면을 좀 바꿔볼게요. 먼저 설정에 들어가서 배경화면, 새로운 배경화면 추가, 이걸 눌러주시면 iOS 18이라는 항목이 추가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 16에 대한 공식적인 내용이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짐작만 하는데 핑크, 옐로우, 블루, 퍼플 이런 쪽의 계통이 아마 추가가 될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저는 가장 좋아하는 블루 색상으로 설정을 해놓겠습니다. iOS 18은 과연 어떤 게 달라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버튼 애니메이션 효과 추가입니다. 버튼 애니메이션 과연 어떤 거냐? 이렇게 측면에 있는 버튼을 눌렀을 때 이와 같이 애니메이션이 나타납니다. 베젤 부분까지 안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치 통통 튀는 느낌, 이런 게 좀 들어가 있어요. 스마트폰이 필수품을 넘어 신체 일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효과가 좀 더 애정을 담아서 쓸 수 있게 해주는 거 아닌가. 다만 해당 애니메이션은 아이폰 XR, 아이폰 XS, 아이폰 11과 같은 두꺼운 베젤이 탑재된 모델에는 구현되지 않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손전등 애니메이션 효과 추가입니다. 보통 손전등 기능을 사용을 할 때는 화면 잠금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손전등 기능을 이렇게 켜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제어 센터를 호출해서 손전등 기능을 켜는 방법이 있어요. iOS 18에서는 다이나믹 아일랜드를 통해 상호작용하는 애니메이션 효과가 추가되었습니다. 밝기 조절 당연히 가능하고 범위 조절까지 가능합니다. 넓게 이렇게 투사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좁으면서 강하게 투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 통화 목록 개선. 애플페이, USB Type-C와 같은 부분이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갤럭시 유저들이 아이폰으로 못 넘어간다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통화 목록이 너무 불편하다. 나는 전화를 걸려고 한 게 아닌데 통화 연결이 이루어지면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걸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화 앱에 들어가서 최근 통화 이 탭을 클릭을 하시면 전화기 아이콘이 따로 추가가 됐습니다. 예전에 이 상태에서 그냥 눌렀으면 바로 전화가 걸렸는데 지금은 이와 같이 상세 페이지로 보여집니다. 사실 진작에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제라도 변경되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번째는 아이콘 자유 배치입니다. 갤럭시를 쓰다가 아이폰을 쓰면 이게 안 된다고? 라고 할 만한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이콘 자유 배치가 안 되는 겁니다. 왼쪽 상단부터 시작하는 그리드를 무조건 따라가도록 가이드라인을 잡아 놓은 거예요. 무조건 꽉꽉 채워야 했습니다. 가족, 연인, 반려동물을 배경으로 설정해 놓았을 때 아이콘이 얼굴과 같은 중요한 부분을 가리게 됩니다. 쭉쭉 이렇게 내려주시면 와, 뚱이 얼굴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다크 모드 개선. 아이폰, 아이패드, 맥과 같은 애플 기기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능이 바로 다크 모드입니다. 하지만 아이콘 색상은 나이트 모드와 동일하게 제공되기 때문에 통일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다크 모드가 아닌 라이트 모드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iOS 18에서는 다크 모드로 변경하면 이에 맞춰 아이콘 색상도 바뀌게 됩니다. 여섯 번째, 아이콘 색조 변경. 아이폰 배경화면 이 빈 곳을 꾹 누르면 편집 모드로 변경이 됩니다. 여기서 좌측 상단에 있는 편집 이걸 눌러주시면 사용자 하라고 뜹니다. 색조를 바꿀 수가 있어요. iOS 18이 배경화면에 어울리는 색조를 제한해 주기도 하고요. 원하는 색 이런 것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제어 센터 확장. 화면 우측을 위아래로 스와이프를 하면서 미디어 재생 그룹, 홈 제어 그룹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아이콘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스와이프를 해서 바로 넘어가는 것도 가능해요. 만약 제어 항목을 추가하고 싶다 선택을 해서 추가를 하시면 돼요. 자리 이동도 가능합니다. 우측 상단에 보면 전원 버튼이 있는데 이와 같이 밀어서 전원 끄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덟 번째, 잠금화면 아이콘 변경. 새로운 제어 기능이 잠금화면에서도 그대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잠금화면 편집 화면에 들어가서 사용자 하 이걸 눌러주세요. 잠금화면과 홈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잠금화면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잠금화면 하단에 보시면 고정되어 있는 아이콘 두 개가 보입니다. 카메라와 손전등. 이거를 이제 바꿀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빼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와 같이 사라집니다. 빈칸을 눌러주시면 제어 항목들을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아홉 번째, 동작 버튼 확장. 아이폰 15 프로와 프로 맥스에만 제공되는 차별점 중 하나가 바로 동작 버튼입니다. 설정에 들어가서 동작 버튼 이걸 선택해 주시면 특정 항목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손쉬운 사용에서 다양한 항목들이 나오는데요. 확대기 이것도 실행이 가능합니다. 동작 버튼 이걸 길게 눌러주시면 이와 같이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열 번째, 앱 잠금 설정. 내가 찍은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경우가 있죠. OTT 감상, 게임 플레이어 같은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내 폰을 공유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악용하는 사람도 있는 만큼 상당히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안 된다고 철벽을 치기에는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iOS 18에서는 이와 같은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을 막기 위해 앱별로 잠글 수 있는 설정을 제공합니다. 붕괴 스타레이를 한번 길게 눌러보겠습니다. 메뉴가 확장되어서 표시가 됩니다. 홈 화면 편집, 앱 공유, 앱 제거,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앱 잠금 설정, 암호를 입력하든지 아니면 페이스 아이디를 실행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진행이 돼요. 앱에 담긴 소중한 정보가 유출되지 않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잠금이 이루어진 앱과 관련된 정보는 검색이나 알림, 심지어 제한까지 어디에도 표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11번째, 앱 숨김 설정. 아무도 모르게 사용하고 싶은 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신경 써야 하는 위치에 있으면 SNS나 소셜 커머스, 심지어 게임 같은 앱이 노출되는 것도 꺼려질 수 있습니다. 아이폰 유저라면 iOS 18로 업데이트를 하시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앱을 길게 눌러서 Hide Face ID 이걸 눌러주시면 Hide and Hide Face ID 번역이 제대로 안 돼서 이와 같이 나오는데 앱 자체를 숨겨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Hide 앱을 눌러주시면 이와 같이 앱 자체가 사라집니다. 숨겨진 앱은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앱 보관함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맨 하단에 보시면 가려짐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이와 같이 보여지지가 않고요. 터치를 해서 이와 같이 해제를 해주셔야 합니다. 실행을 할 때 또다시 페이스 아이디를 확인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보안성이 강력해집니다. 12번째, 메시지 탭백 기능. 자신의 개성을 살려 소통할 수 있는 메시지 기능이 바로 탭백입니다. 수신한 문자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이걸 길게 누르면 이와 같이 탭백 옵션이 나오게 됩니다. 이걸 선택하면 문자에 감정을 담아서 보낼 수 있게 됩니다. iOS 18에서는 이모티콘과 스티커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옆으로 이동하면 다양한 이모티콘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티커까지 넣을 수가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카톡을 쓰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조금 감흥이 덜할 수 있지만 기본 메시지 앱을 주로 쓰는 국가에서는 상당히 유의미한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13번째, 메시지 나중에 보내기. 아이폰 유저들에게 가장 많은 요청을 받은 메시지 개선 기능이 바로 메시지 나중에 보내기라고 합니다. 미리 보내게 되면 리마인드를 하는 효과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특정 시간에 딱 맞춰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는 것은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메시지 나중에 보내기 옵션을 선택하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문자 발송이 가능합니다. 바로 이 기능은 iMessage에만 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이폰 유저끼리만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죠. 메시지 창 좌측에 있는 더하기 버튼을 짧게 눌러주시면 다양한 옵션이 확장되어서 나옵니다. 밑에 있는 더보기를 눌러주시면 나중에 보내기 버튼이 있는 거 확인하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아이폰이 아닐 경우에는 해당 버튼은 아예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시간을 터치하면 마치 알람 설정하듯이 날짜와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일시로 설정한 후 문자를 입력해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디까지나 예약 발송인 만큼 문자 형태도 다른데 파란색이 아닌 내부가 비어진 점선 테두리 형태입니다. 메시지 내용을 편집 또는 삭제하고 싶을 때는 길게 눌러주시면 진행 가능합니다. 보내기 버튼을 길게 눌러주시면 특수 효과 보내기 이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효과를 줄 수도 있고요. 강하게, 부드럽게, 비밀 잉크로 보내려면은 이 상태에서 눌러주시면 돼요. 취소하려면 밑에 있는 X 표시 이걸 눌러주시면 되고, 화면에 들어가면 특수 효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스포트라이트와 함께 보내기, 풍선과 함께 보내기, 색종이 조각과 함께 보내기, 하트와 함께 보내기, 레이저와 함께 보내기, 불꽃놀이와 함께 보내기, 폭죽과 함께 보내기. 축하할 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14번째, 키보드 이중 언어 추가. 한글을 잘 입력하다가 중간에 영문을 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하단에 있는 G9번 아이콘을 눌러서 키보드를 영문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이럴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바로 키보드 이중 언어입니다. 먼저 설정에 들어가서 일반에 들어간 후 키보드 이중 언어를 추가하면 한글에서 영문으로 교체할 필요 없이 직접 영문 입력하거나 추천 문장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키보드 이중 언어를 직접 써보니까 꽤 쓸만합니다. 한국어와 영어를 혼용해서 타이핑하기에 상당히 편합니다. 만약 한국어와 영어뿐만 아니라 숫자까지 모두 가능하게 바뀐다면 신세계라 할 정도로 훨씬 더 편할 듯 합니다. 키보드 이중 언어는 한국어에서만 지원되고 영어 자판에서는 쓸 수 없으니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5번째, 게임 모드. 백그라운드 작업을 최소화하고 에어팟이나 무선 게임 컨트롤러의 반응성을 크게 향상시켜주는 옵션입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갤럭시의 게임 런처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게임 퀄리티를 인위적으로 낮추지 않고 배터리 소모량이 조금 더 많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능 같은 경우는 별도로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게임을 실행하면 자동적으로 게임 모드 온이라고 팝업창이 뜨고요. 만약 원하지 않으면 터치를 한번 해주시면 게임 모드 오프가 됩니다. 게임을 하고 있는 중에 게임 모드 설정을 하고 싶다면 우측 상단을 스와이프해서 제어 센터로 온오프가 가능합니다. 레이턴시로 인한 지연율이 상당히 큰 걸림돌이 되는데 이럴 때 게임 모드를 켜주시면 불필요한 알림도 받지 않고 오롯이 게임 삼매경에 푹 빠질 수 있습니다. 16번째, 사진 앱 스크린샷 걸러내기. 일단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완전히 새로워진 디자인이 적용되었다는 겁니다. 앱이 하나의 보기 화면으로 통합이 이루어졌는데 화면 상단에는 격자로 나열된 사진, 하단에는 주제별 보관함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위로 당기게 되면 보관함으로 이동이 됩니다. 모든 사진을 볼 수 있게 설정이 이루어져 있는데 연으로 볼 수도 있고요, 월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좌측 하단에 보면 이와 같이 하살표가 있는데 보기 옵션이 있습니다. 스크린샷 보기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걸 해제하시면 좀 더 깔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완벽하게 필터링을 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17번째, 그룹 및 컬렉션 섹션. 보관함 아래쪽으로 보시면 최근의 날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영수증과 같은 잡다한 정보를 제외하고 추억이라고 할 만한 사진만 필터링해서 날짜별로 정리를 해줍니다. 이와 같이 콜라주 형식으로 사진을 보여주기 때문에 좀 더 감성 넘치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우측으로 스와이프를 하게 되면 날짜별로 주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찍은 사진, 영상들을 또 한눈에 볼 수 있죠. 주요 일자별로 사진이나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사람들 및 반려동물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설정을 하지 않아도 반려동물을 자동으로 인식을 하고요, 반려동물의 이름을 또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삐주 이렇게 넣으면은 삐주의 그룹이 되는 거죠. 뚱이의 그룹이 되는 겁니다. 뀨 같은 경우는 지난 3월에 무지개 다리를 건넜는데 생전 사진도 이렇게 담을 수 있을 겁니다. 가족이나 연인, 지인, 반려동물까지 그룹으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드 부분에서 우측으로 이렇게 스와이프를 하게 되면 캐러셀이라는 일종의 슬라이드 보기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최고의 사진, 영상을 포스트처럼 보여주는데 매번 새로운 사진들로 보여주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뜻밖의 발견 이런 걸 좀 할 수가 있어요. 하루를 좀 더 희망차게 설렘을 가지고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18번째, 배터리 충전 한도 조절. 배터리 수명을 늘리기 위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배터리 충전 한도를 설정하는 겁니다. 설정에 들어가서 내리면 바로 배터리가 있습니다. 충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뭔가 한글화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여튼 이걸 터치를 하게 되면 충전 한도를 디테일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충전 한도가 80%로 고정이었는데 iOS 18에서는 80%부터 100%까지 5% 단위로 변경할 수 있게 변경이 됐습니다. 이걸 너무 낮추게 되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 사용성에 맞게 적정 수준으로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통화 녹음 관련 기능은 iOS 18 베타 1 버전에서는 보여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상대방에게 어떤 식으로 고지가 될지가 상당히 궁금했는데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통화 녹음 요약 같은 경우 한국어는 대상 언어에서 아예 빠졌기 때문에 실제 구현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족했던 부분이 바로 개인화랑 편의성이었는데 그야말로 극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졌고요. 여기에 깨알 같은 디테일이 엿보이는 상호작용, 이런 부분까지 더해지면서 애플의 감성이 더욱더 짙어진 것 같고요. 올해
9월에 출시되는 아이폰 16 같은 경우는 한국의 1차 출시국에 포함되었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iOS 18과의 시너지를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영상을 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테크중 비티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